전략 컨설팅이라는 건 그때 한때 한 순간에 필요한 게 아니라 2세들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저한테 그런 컨설팅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한 건 These beautiful things that I've got, please stay. I want you.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진이 잘 지내셨어요? 연말이라 많이 바쁘네요. 네, 저녁 약속도 있지만 제가 지금이 제일 바쁠 때거든요. 네,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부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와 아들 얘기를 하셔갖고 또 뒷부분에 조금 감동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부자,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사업하고 있는 2세 창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도 제 주변에 친구들이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사업을 배우고 지금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요즘에 부모님 2세 창업으로 가는 그런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네, 사실 뭐 아버지 세대 또는 어머니 창업주 분들께서 본인이 잘 읽어놓은 회사를 남한테 물려주느니 내 자녀가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죠. 가까운 일본에서도 이런 가업승계들이 많잖아요. 또 반대로 아들 또 자녀 딸 입장에서도 내가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해봤자 라는 이제 다음 단계에 오는 두려움과 힘듦들이 있으니까 안정적인 부모님 가업을 승계받으면 수입도 높아지고 등등등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입적인 부분인 거죠. 어쨌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수입적인 부분에서 만족이 오는 과정이 무엇이냐, 어떤 일이냐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직장인으로서 올 수 있는 한계가 있죠. 내가 아무리 대기업을 다닌다 하더라도 임원이나 대표가 되지 않는 한 수억, 수십억의 연봉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가업승계를 받았을 때 그 회사가 그래도 좀 튼튼하다면 몇십억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들 수억 남거든요. 제가 수없이 많이 만나보는데 대표님 나이대들이 60 전후시면 다 자녀분들이 회사에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당장 수입이 낮아지더라도 내 거 한다라는 그거죠. 대기업 다녀봤자 사실 자기 회사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근데 가업승계를 받았을 때는 내 사업체가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수입적인 부분과 내 사업을 한다는 면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부모님 회사를 물려받는 걸 선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트렌드가 많아지고 있는데 2세 창업을 했을 때 그럼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것들이나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한 세 가지 정도의 이 안 좋은 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입이 좋아서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내가 원래 대기업에서 받던 급여만큼 못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산업의 환경이 안 좋아져서 그 산업이 전체적으로 좀 하향 추세인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비용은 계속 올라가.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환율이 갑자기 올라갔죠. 이런 상황에서 외부의 영향으로 비용이 많아지는 상황에 수익이 확 줄어들거나 적자가 유지되는 경우예요. 세 번째로는 부모님 매일 집에서도 뵙고 뭐 이제 그래왔던 분들이랑 일까지 같이 하려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는 내가 맞는 것 같은데 그걸 받아들여 주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는 거죠. 분명한 건 내 맘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또 저희 아시는 분께서는 해외 공장이 많이 있으세요. 신설 공장을 더 늘리고 싶은데 반대를 하셨던 거야. 그럼에도 이제 아들이 실권 잡고 공장 하나씩 늘린 거예요. 잘 됐어요. 공장이 5개나 늘어난 거죠. 근데 반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물에 따라서 결국엔 자신의 실질적인 위치, 위상들이 줄어드는 경우들도 발생하는 거죠. 전략 컨설팅이라는 건 그때 한때 한 순간에 필요한 게 아니라 2세들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저한테 그런 컨설팅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한 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의식이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받아들이냐인데 그 관계가 좋은 관계였던 부자 관계라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에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부모님께 잘 배우겠습니다 하는 이제 2세 경영자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또한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알려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제가 가장 많이 컨설팅 해드리는 부분들이 대표님이 꼭 알아야 될 6가지 자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체계화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안내드리는 것이 우리 2세들한테는 또 다를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2세들이 창업했을 때 잘 될 수 있는 직종과 안 되는 직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직종이라고 하면 좀 폭넓기는 해요. 그래도 제가 주로
컨설팅하고 있는 업종이 제조업이라든지 유통하는 데 수출하는 업종이거든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공장도 있고 또 기존 거래처들도 어느 정도 이제 유지되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조 그리고 유통하는 업체들이 좀 더 수월하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제조하는 업종 중에서도 전반적으로 그 산업이 조금 하향세인 곳들이 있어요. 앞서 설명드렸던 우리나라에서 아주 각광받았던 산업들, 섬유라든지 또는 신발이라든지 또는 가구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이제 해외에 이제 유통 또는 인건비들이 더 저렴해서 거기에서 운영이 돼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그런 산업들은 한국에서 잘 되려면 정말 좀 아이디어, 새로운 업종들과 융합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계속 한국에 머물 게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전 세계로 나가야 되거든요. 좋은 아이템들을 직접 한국에서 제조해서 이제 수출하시거나 또는 좋은 아이템 골라내서 플랫폼들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거. 그래서 꼭 제조 수출 쪽에서도 산업의 이제 트렌드에 맞는 업종을 좀 찾아내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결론은 이거잖아요. 부모님 세대랑 그 자녀 세대가 같이 융합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부모님의 경험과 자녀의 정보가 함께 된다면 맞아요. 2세가 있을 때 유능한 직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실상 최근에 이제 문의 오셨던 한 100억 중후반대 매출하는 제조 업체가 있었어요. 주로 이제 포장 용기를 만드는 곳인데 이제 뜨는 사업이 뭐야? 포장 용기 중에 배달이잖아요. 배달용 용기들을 더욱 이제 저렴하게 또는 음식의 종류에 맞게끔 이 포장 용기들을 개발해서 제공을 하는 제조업이 또 이제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혹시 안 되는 직종 하나만 전 알아요. 농구요. 네? 최근에 르브론 제임스 아들이 같은 팀에서 뛰고 있어요. 이게 2세 사업이라고 하긴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죠. 아버지 이름이 너무 크고 너무 컸기 때문에 아들 이어받아봤자 그 의미에 적어지는 사업을 좀 예를 든 거거든요. 네. 워낙 대단했던 분이다 보니까 뛰어넘는 사람이 몇십 년 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호시님, 네. 오늘 뭐 이런 2세 창업에 관련된 얘기, 2세가 창업한다는 게 아니라 2세 사업을 이어받는 거죠? 이어갈 수도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새로운 신사업을 2세가 창업을 하기도 하죠. 오늘 이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2세분들께서 창업주인 부모님 세대와 함께 조화롭게 그 사업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가업승계 전략을 세워드리고 코칭하고 또 컨설팅 해드리는 일이 제 메인 일이기도 하고요. 또한 2세분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갖춰야 되는 자질들, 알아야 될 내용들을 제가 교육해드리는 컨설팅도 있습니다. 또 다른 컨설팅이 또 필요하다면 가업을 온전히 승계해서 진행하는 것 외에 신사업을 2세분들께서 창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지금 연말에 지원 사업들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 부모님께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다고요. 특히 증여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2세가 창업을 할 때 증여에 대한 세금을 또 절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큽니다. 그렇게 창업했을 때 34세 이하의 청년들은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줘요. 수도 과밀 억제권역 이외에서 이제 창업을 하고 또 그 나이 청년일 때 5년간은 또 100%를 감면해 줍니다. 그 업종도 내가 잘못 선택해서 단순하게 도소매 업종을 하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업종에 대한 선택과 창업을 할 때 어디에서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들, 제가 항상 강조하는 3금 컨설팅, 이걸 같이 준비하셔야 되겠죠. 자금 조달, 부모님한테 받을 수 있는 것도 좋은 자금 조달, 정책 자금 1, 2%짜리 이자를 내주고 가져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무상지원금,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아니면 청년 창업 사관학교, 여러 가지 바우처 사업들을 이용해서 무상으로 돈을 받는 것들도 활용하셔야 될 것이고,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걸 만들어 놨으면, 세 번째, 이제는 또 절세할 수 있는 각종 인증이라든지 상황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요 아래 댓글에 제가 관련된 상담 신청 남겨놓을 테니 많이 신청해 주시고, 채널톡이든 다양한 방식으로 문의해 주세요. 오늘 2세 창업에 관련된 또는 가업승계에 관련된 이야기로 콘텐츠를 준비했었던 건 최근 들어 젊은 MZ세대분들 또는
90년대생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특별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설명해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 듣고 강의 신청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디테일 들어가면 머리 아프실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댓글 보고 가실게요.